현재 베이징 올림픽에 입국한 각국 선수단은 물론 기자단이 크게 놀라는 상황이 나왔습니다. 올림픽에서 기본적으로 자유로운 것은 물론이고 인권까지 위협을 당하는 게 아니라는 의견이 나오며 일부에서는 겨우 살아남았다는 선수의 증언도 쏟아지는 등 사태가 심각하다고 전해집니다. 올림픽에서 공포를 느끼는 선수들이 속출하는 다양한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문제는 현재 중국과 가장 비슷한 메달 경쟁을 하는 쇼트트랙의 한국 선수들이 걱정인데요. 이 상황에서 한 미국 선수는 급박한 상황에 목숨 건 인터뷰까지 했다는 상황이 등장했는데 그 내용을 들은 미국 방송에서는 믿을 수 없다며 강력 규탄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해당 선수는 이번이 동계올림픽 3회차인데 한국을 언급하면서 의미심장한 말까지 했다고 전해집니다. 현재 베이징 올림픽에서 목숨 걸고 인터뷰한 것은 무슨 내용이며 오히려 그로 인해 한국이 떠오르는 이유를 보겠습니다. 우선 이번 베이징 올림픽에서 유독 한국을 찾는 선수들이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다는 것인데요. 지난 도쿄올림픽 때는 한국을 찾는 선수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다고 이야기되고 있었습니다만 그 이유는 당연한 것이 이번 베이징 올림픽 선수들은 동계올림픽 선수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바로 이전 올림픽이 도쿄가 아니라 평창이었기 때문에 한국 이야기가 특히 많이 나옵니다. 앞서 외신 스포츠 기자는 평창에서 먹은 피자가 아직도 기억난다며 한국을 추억한 바 있습니다. 바흐 IOC 위원장은 평창올림픽에서 음식에 관한 컴플레인이 단 한 건도 없었다고 크게 놀랐었는데요. 한국은 글로벌 음식이 가능한 호텔 셰프를 총동원하고 심지어 할랄 푸드 코너 등 종교식까지 완벽히 준비했습니다. 또한 선수들에게 제공되는 고기는 유기농 평창 한우를 비롯해 청정한 음식이 그대로 제공됐습니다. 반면 중국에서는 고기도 주긴 하지만 독일 반도핑기구는 중국에서 고기를 절대 먹지 말라고 경고했는데요. 중국에서 유통되는 고기는 항생제나 어떠한 약물이 들어갈 수도 있어 올림픽 출전 선수를 망칠 수 있다며 도핑에 걸릴 경우 4년간의 노력이 물거품 되므로 고기를 섭취하지 않을 것을 권했습니다. 현재 호텔에서 격리되어 있는 러시아 선수는 파스타만 먹으며 간신히 살아남았다고 했는데 사진을 보면 양고기와 닭고기도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손도 안 댄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선수들 사이에 중국에서 육식을 피하는 게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중국에서 로봇이 요리를 하고 로봇이 선수촌 음식을 배달한다고 하지만 의미가 없습니다. 또 다른 선수의 음식을 보면 당근, 오이, 계란, 베이크드 빈, 소세지 정도의 음식만 들어갔는데 이런 걸 보고 핀란드 하키팀에서는 우리 선수들은 덩치가 매우 큰데 겨우 이렇게 식단이 나온다며 선수들 중 한 명은 식사에 매우 큰 어려움을 겪고 있고 제 실력을 발휘 못할까봐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김보름 선수도 집에 당장 가고 싶다라며 열악한 음식에 대해서 비판을 했는데 이러한 뉴스가 중국에 나가자 한국에는 김치 줘서 조용하게 좀 만들자며 적반하장의 반응을 보입니다. 그런데 많은 참가 선수들은 평창 숙소의 잠자리와 중국의 침대를 비교하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한국 숙소에서는 침대도 편했지만 온돌바닥에서 외국 선수들이 등을 지지는 흐뭇한 모습이 포착됐고 외신 방송팀은 바닥이 너무 뜨거워서 문을 활짝 열고 반팔을 입고 촬영하는 모습도 포착되었습니다. 옛날부터 한국에서는 손님들을 잘 모셔야 한다는 한국식 정이 표현된 후끈한 방이었던 것인데요. 그런데 이번 베이징 올림픽에서 논란이 된 것은 다름 아닌 스마트 침대가 방에 설치됐다는 겁니다. 시설로 보자면 선수들은 최첨단 침대에 머무르게 되는 셈이라고 베이징 올림픽위원회는 소개했는데요. 미국의 서머 브리저 선수는 주변에서 하도 도쿄올림픽의 골판지 침대 같은 것이냐는 질문이 많아 침대를 공개한다면서 자신의 침대는 높낮이 조절이 가능해 선수들이 편히 쉬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전동 스마트 클라이너 침대를 자신의 틱톡에 소개했으며 매우 만족한 모습도 보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교한 센서가 달려서 맥박과 호흡 등 건강 상태도 알 수 있다는 것인데요. 따라서 이러한 침대에 대해서 일각에서는 선수의 건강 정보를 빼내간다는 의심도 제기됩니다. 앞서 다양한 서방 국가에서는 중국의 핸드폰을 가지고 가지 말 것을 구체적으로 제안한 바 있는데 중국 당국이 다양한 정보를 네트워크에서 감시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 것입니다. 중국 정부는 심지어 자국 올림픽 선수단에게 핸드폰을 사용하지 말 것을 지시 내렸습니다. 중국 정부는 핸드폰을 가지고 도쿄올림픽 때처럼 골판지 침대 등 조롱하는 영상이 올라올 수 있다며 애초에 핸드폰을 가져오는 것조차 금지시키며 즐거워야 할 올림픽에 험악한 분위기를 연출시켰습니다. 따라서 스마트 침대 사용 시 경쟁 상대의 건강 정보, 컨디션 등을 중국에서 알아낼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이런 주장을 한 것은 골판지 침대와 비교당해 분하다며 열받고 있는 일본에서 나오긴 했습니다만 일본 주장도 일리가 없는 건 아닌 것이 베이징 올림픽이 그야말로 감시가 너무 심하기 때문입니다. 빨간 완장을 찬 중국 보안요원으로 보이는 사람은 외신 기자에게 소리를 지르고 촬영을 저지했고 많은 기자들은 중국 당국의 간섭이 점점 더 심해져 간다는 불편을 크게 제기하고 있습니다. 방송 저지를 당한 네덜란드 공영방송 NOS는 중국에서 이런 일이 일상화가 되어간다고 말합니다. 평창에서 그야말로 융숭한 손님 대접을 받던 동계올림픽 선수들은 4년 만에 찬밥 신세가 됐는데요. 심지어 중국은 올림픽 출전을 위해서 중국으로 귀화한 미국 선수까지 마녀 사냥에 나섰습니다.
미국 태생의 중국 대표 피겨 선수 19세 주인은 동계올림픽 참가를 위해 중국에 귀화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경기 중 점프를 2회가량 했다가 넘어져 중국 단체팀의 점수가 깎여나온 상황이 나왔습니다. 그 바람에 중국은 3위에 있다가 5위로 밀려났고 간신히 결선의 턱걸이에 진출하던 모습이었죠. 문제는 이것을 지켜보던 중국 관중들과 네티즌들이 일제히 주희 선수에 대해 공격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주희가 넘어졌다는 소식의 해시태그는 웨이보에 약 2억 회를 기록했고 꼴 보기 싫다는 댓글이 달렸습니다. 중국인들은 미국에서 태어났는데 왜 중국이 주희에게 기회를 줬는지 의문이라고 했으며 중국어도 어설픈 미국인이 올림픽을 욕심내서 중국에 먹칠을 하고 있다고 공격이 끊이지 않습니다. 주희는 이로 인해 엄청난 부담을 느끼고 불안에 시달리며 결선에서 더 큰 실수가 나올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손님 대접이 엉망일 뿐만 아니라 자국으로 귀화한 선수들까지 위협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이를 보고 선수들이 생명의 위협까지 느끼게 하는 중국은 올림픽에 어울리지 않는다 비판합니다. 하지만 정작 주희가 귀화한 이유는 중국 정부가 해외에서 인원을 적극 모집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피겨 같은 경우 중국 자원이 부족해 해외에서 귀화까지 시켜 영입하다가 막상 못하니까 욕하는 것이죠. 만약 이번에 중국 코치로 간 김선태 감독이나 빅토르 안 역시 앞으로 쇼트트랙에서 메달이 추가로 나오지 않는다면 이들은 즉시 토사구팽당해서 한국과 러시아 등으로 급하게 짐을 싸고 쫓겨나야 할 상황이 올 것입니다. 심지어 쇼트트랙으로 유명한 중국 왕멍의 경우에는 한국 선수가 넘어지자 박수를 치며 잘 됐다고 해설했습니다. 한국은 한복 논란을 비롯해 쇼트트랙 등 가장 중국의 피해가 큰 국가가 되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그런데 이 가운데 미국 언론은 크리스컨트리에 두 차례 출전한 노아 호프만 선수와 인터뷰를 했는데 선수로서는 중국 감시망을 뚫고 미 언론과 직접 인터뷰를 하면서 중국 당국을 발칵 뒤집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충격적인 말을 던졌는데요. 중국 당국이 코로나 외에는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선수들이 스포츠 기량을 펼치도록 최고의 서포트를 하는 게 아니고 중국에 코로나가 퍼지지 않도록 모든 것이 방역에만 초점을 맞췄고 그에 따라서 식당이나 격리 상황 등 음식도 형편이 없는 게 됐는데 호프만 선수는 평창 때와는 이것이 얼마나 다른지 모른다면서 평창올림픽 크로스컨트리 출전 당시엔 오로지 스포츠의 기량을 쏟는 것에만 집중했지만 베이징 올림픽은 스포츠가 2순위라고 강조합니다. 선수들은 중국 올림픽 조직위와 주최국의 처분에만 따라야 하며 스포츠에 아예 집중할 상태가 아니란 것이죠. 또한 중국은 선수들을 위협하고 있는데 IOC도 중국에 동조해서 같이 선수들을 들들 볶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선수들을 정신을 빼놓고 위축되게 해서 혹시 중국이 메달을 많이 따게 하려는 의도가 아닌가 합니다. 또한 그는 중국올림픽위원회가 선수들의 인권을 무시한다면서 중국에 대놓고 폭탄 발언을 했는데 그가 만약 중국인이었다면 코로나 때와 같이 조용히 중국 정부에 의해 사라졌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호프먼은 베이징 올림픽 조직위가 중국을 비판할 시에 강력히 처벌하겠다고 경고를 했다면서 자신도 그러한 범죄에 속해 있음을 시사하면서 매우 위험천만한 인터뷰를 진행해 주었습니다. 이런 뉴스가 나가자 많은 이들은 그는 목숨을 걸고 베이징 올림픽 현실을 알렸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중국의 한국 공격과 올림픽 선수들에 대한 공격이 슬슬 부작용을 나타내는 상황인데요. 전세계 외신이 한국이 한복으로 공격받고 있다면서 일제히 중국을 비판하는 기사를 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CNN은 중국에서 한국의 한복이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며 오랫동안 한국에 스트레스를 주고 있다며 중국의 동북공정이 한국에 이뤄지고 있는 것에 대해 한국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로이터는 한국이 분노했다고 전하면서 중국은 올림픽을 통해 문화공정을 시도했다고 전합니다. 한국은 김치나 한복 등 중국이 한국 문화를 탐내서 한국인들을 짜증나게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한국의 한복은 더욱더 한국 것으로 홍보가 된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많은 이들이 한복이 한국 것이었냐고 되묻고 있고 중국에 반발심을 가진 이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중국은 괜히 올림픽에 한복을 내보냈다가 전세계에 한복이 한국 것임을 인증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같이 베이징 올림픽은 돈 들이고 욕먹는 전형적인 상황이 지속되는 모습입니다. 올림픽 이후 중국은 더욱더 고립되면서 전 세계에서 배제되는 모습이 지속될 걸로 보입니다. 트리블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